로마 공화정 왜 무너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그건요, 이 거대한 붕괴의 마지막 장면일 뿐이었어요. 사실 로마를 무너뜨린 진짜 원인은 외부에 있던 게 아닙니다. 바로 내부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시스템 전체를 갉아먹고 있던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었죠. 지금부터 그 시스템 붕괴의 과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로마는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했는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린 그냥 옛날 역사를 배우는 걸 넘어서요. 하나의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첨특한 경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든 균열의 시작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가장 눈부신 성공, 그러니까 끝도 없이 이어진 군사적 정복이었습니다. 영토는 넓어지고 부는 계속 쌓여갔지만 바로 그 성공이 공화국이라는 집의 기둥을 썩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 라티푼디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로 치면 기업형 대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수많은 노예를 동원해서 오직 이윤, 오직 돈만 보고 작물을 생산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죠. 바로 이 라티푼디움이 어떻게 로마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로마 공화국의 척추는요,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곧 시민이었고 또 군인이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몇 년씩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고향에 있는 땅은 부유한 귀족들 손에 헐값에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복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값싼 노예 노동력으로 무장한 대농장이랑 경쟁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결국 영웅이 돼서 돌아와 보니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도시 빈민 신세. 바로 이 순간 공화국의 척추가 부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바로잡으려는 시도도 있었죠. 하지만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이 개혁을 향한 몸부림이 로마 정치판에 피를 부르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남기고 맙니다. 바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입니다. 당시 호민관이었던 이 형제는 극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던 공유지를 가난한 시민들에게 다시 나눠주자는 농지법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로마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아주 근본적인 개혁안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한 귀족들이 그라쿠스 형제와 지지자들을 길거리에서 폭력으로 살해해버렸어요.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겁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로마 정치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죽이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과 암살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버린 거죠. 자, 정치 시스템이 폭력으로 얼룩지고 신뢰를 잃으니까 권력의 무게추는 다른 곳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바로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던 유일한 조직,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과거의 군인은 국가와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군인은 땅을 잃고 오직 봉급과 퇴직금을 위해 싸우는 직업군인이 됐죠. 그러니 이들의 충성심이 더 이상 로마 공화국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단 한 사람, 바로 나의 장군에게 향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우스나 카이사르의 병사들은 16년 동안 복무를 해도 국가가 그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장군만이 퇴역 후에 살아갈 땅을 보장해 줄 수 있었죠. 결국 병사들의 운명은 자기 장군의 정치적인 성공에 달려버린 거예요. 로마 군대는 더 이상 국가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강력한 개인들의 사병 집단이 된 겁니다. 개인에게 충성하는 군대, 그리고 막대한 부. 이 두 가지가 합쳐지자 강력한 개인들이 말 그대로 국가를 사유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공화국의 모든 권력이 경매에 나온 것과 같았죠. 부유한 개인들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할 수 있었다. 네, 이 한 문장이 당시 로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법도, 제도도, 원로원도 더 이상 공공의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돈과 군사력을 가진 자들의 개인 소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는요, 자기만의 사설 소방대를 운영했어요. 로마 어딘가에 불이 나면 자기 소방대를 끌고 출동해서 불타는 건물 주인에게 헐값에 건물을 팔라고 제안했죠. 만약 주인이 거절하면요, 그냥 불이 다 타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난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부를 축적한 겁니다. 또 마리우스는 10년의 임기 제한이라는 전통을 무시하고 5년 연속으로 집정관 저리를 차지했고,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의 승인도 없이 개인의 재산과 이름값만으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공화국의 규칙은 이제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이런 혼란의 끝은 결국 공화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새로운 시스템, 바로 제정이 탄생합니다. 공화정이 사라지고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시대는 어땠을까요? 네로 황제 시절의 로마 대화재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이 화재로 도시의 70%가 잿더미가 되었어요. 근데 재앙 그 자체보다 더 끔찍했던 건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자의 재앙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공화국의 견제 장치가 사라지자 황제의 대응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네로는 집 잃은 시민들을 구제하는 대신에 그 잿더미 위에 자신의 거대한 황금 궁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어요. 분노한 민심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으로 번지자 그는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소수 집단이었던 기독교인들이 그 대상이 되었고 끔찍한 공개 처형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황제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요, 황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최정예 부대, 바로 친위대가 오히려 황제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친위대는 이제 황제를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칼리굴라 황제를 암살하고 숨어있던 클라우디우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음 황제로 앉혔습니다. 심지어 서기 193년에는 아예 황제의 자리를 경매에 붙여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군사력이 완전히 사유화된 국가의 비참한 결말이었죠. 결국 로마를 지배한 것은 황제가 아니라 그의 목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군대였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몰락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대화를 대치하는 폭력,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충성하는 권력기관.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로마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우리는 과연 제대로 읽고 있는 걸까요?